네, 반갑습니다. 주식 스터디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3월에는 그냥 HBM 반도체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알려드릴 기술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첫 반도체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협약을 나왔고요. 글로벌 파운더리스에 이제 1조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인텔, TSMC도 이제 조만간 좋은 내용들 나올 거라고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2022년에 뭐 반도체법, 뭐 칩스법이라고 해서 바이든이 냈는데 돈을 안 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세 번째 보조금 지원 계획이 됐고, TSMC랑 인텔, 뭐 인텔도 지금 소식이 나왔죠. 좋은 내용 나왔고, 글로벌 파운드리스의 뉴욕 벌몬트주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해서 2조를 지원하겠다 예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반도체 기지들을 원래도 미국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게 대만, 삼성 이렇게 다 뿌려졌던 거죠. 파운드리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고, Make Great America Again, 뭐, 이렇게 또 되기도 하고, 그게 트럼프의 어젠다이기도 하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얘네가 그 생산기지를 가져오면서, 뭔가 자꾸 뭐 뺏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국민들의 또 고용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회복하고, 또 중국과 또 마찬가지로 또 반도체 전쟁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본인들의 생산기지를 가져오면서 자국의 GDP를 더 올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때 또 인텔에도 보조금 13조 원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이제 지원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면서 최대 규모가 나왔어요. 아마 뭐 이 금액이 깨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BAE 시스템즈나 마이크로칩 이후에 세 번째, 그래서 자국 기업을 먼저 우선하겠다.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대선이 미국도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뭐 진행돼서 좋다,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460개 이상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죠.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수혜 볼 수 있는 내용은 이제 파운드리가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텔은 들어갔고, TSMC도 들어갈 것 같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들어갈 것 같고, 세계 3대 파운드리에는 이미 지원한다라고 상무부에서 밝혔어요. 미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그 어떤 로열티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국민적인 의식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뭐 준다고 했는데 안 주지는 않겠죠. 삼성전자가 가장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조금이 3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뭐가 있다? 대선이 있다. 현재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는 역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들이 망했었던 그런 데들은 다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데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의 잘못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가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러면은 정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레임덕에 꼭 빠지지 않더라도 이제 어쨌든 뭐 과거의 영광을 찾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세력을 찾는다라든지, 이게 저절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미국도 양당 체제라고 볼 수 있고, 그럼 트럼프 쪽으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너무 힘들수록 그런 영광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바이든이 밀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칩스법이라든지 이제 어떤 그 생산기지 가져오면서 고용 안정성을 이렇게 빠르게 투입을 시킨다면, 그러면 이제 또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또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겐 호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뭐 내용만 정부가 지지된다 이러면은 안 좋죠. 반도체가 경기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에서는 D램 가격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다른 지표는 볼 건 없는데요. D램 가격이 2022년에 계속 이후로 계속해서 하향세를 했기 때문에,
그때 힘들었던 게 이제 미국 마이크론, 그리고 우리나라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체력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단가 이거 낮추다가 다시 올렸고, 그 다음에는 SK하이닉스가 단가를 올렸고, 삼성전자가 체력이 가장 좋기 때문에 마지막에 올린 거예요. 이게 치킨 게임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너네는 못 버티지, 우린 현금 100조 있어, 너네 먼저 올려,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올린 거예요. 결국 얘는 못 버티다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D램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이제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캐파가 생긴 거고, 그에 따라서 또 수익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감산 효과 플러스 이제 그 단가가 올라가니까 재고 소진들이 맞물려서 가격들 많이 개선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실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도 나쁘지 않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 어쨌든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위라는 것이고,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가장 부각받는 기술이 바로 HBM, 그러니까 하이밴드 메모리죠. 많은 대역폭을 가진 메모리가 전쟁이 지금 불붙어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고부가 가치 그 아이템으로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메모리 파운드리 다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HBM에 대해서 많은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가는 건 사실입니다. 마이크론은 7%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가 HBM을 다 가져가고 있고, 이 물량이 어디로 들어가요? 엔비디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또 이제 SK하이닉스는 TSMC와의 연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vs 비삼성 연합군, 이런 식으로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삼성이 이런 난관들을 이겨내야 될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에도 약간의 변화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HBM 시장은 계속해서 전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늘어난다? AI 시대 시스템 반도체 연산들이 늘어나고 처리들이 늘어나면 결국 그걸 단기로 처리해야 되는 메모리와 장기로 축적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쌓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기로 처리돼야 되는 그 D램에서 HBM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HBM을 껴놔서 전반적인 D램이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I 시장이 커질수록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들이 계속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반도체가 패권이기 때문에 구글,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도 들어오고요. 심지어 BMW나 벤츠 같은 기업들도 반도체 설계 분야에 뛰어들고 있어요. 어제죠. 바로 소프트웨어 뱅크 손정희 회장이 133조 규모의 AI 투자 펀드 최대 규모를 현재 갖고 왔습니다. 뭐 정부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한 투자회사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돈 많이 들어오고 많은 데서 이렇게 설계 들어오잖아요. 결국 얘네들이 쓰려는 그런 반도체들을 만들려는 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수혜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를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상당히 시장이 커지고 있고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기술을 진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시장의 패권을 현재 SK하이닉스에서 완전히 가져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MUF라는 기술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좀 같이 볼 건데요. MUF는 이제 몰디드 언더 필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HBM을 활용할 때 그 대역폭도 늘릴 수 있고 열방출도 좋고 그런 기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가 MUF 소재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반도체 수천 개 미세 구멍 뚫어서 위아래로 연결하는 TSV 공정에 사용하는 재료예요. 수직으로 쌓아서 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뭐 로직 다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활용되는 기술이고, 이제 또 NCF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기존 세대는 맞아요. SK하이닉스도 기존에는 NCF를 쓰다가 지금 MUF를 넘어서서 차세대 3세대 그 HBM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HBM 그 3세대 기술이 3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이제 1등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거죠. 이제 선단 기술을 먼저 공개를 하는 거고, 이제 국제 고체 회로 학회에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16단으로 쌓아 올린 반도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도 TSV 공정에서 마찬가지로 MR, MUF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현재 이런 대역폭이나 어떤 기술력들을 강화시켰다라는 거고요. SK하이닉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3세대에 들어가서 이제 MUF 공정을 사용하게 되면 뭐 대역폭도 늘어나겠지만은 결국에는 뭐다? 열방출이 좋기 때문에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효율이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램을 이런 식으로 적층을 쌓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이런 속도들을 내지 못하는 건데, 이 MUF 소재를 활용하게 된다면 훨씬 더 휨 현상도 방지가 되고, 왜냐, 열이 많기 때문에 이게 웨이퍼가 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MUF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가 MUF로 넘어간다는 게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검토가 되고 있고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내부에서 정해진 건 없다. 아직 내부에서 정해진 건 없다. 뭐 이제 로봇처럼 대답을 하는데,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그 세대가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MUF 도입에 대해서 이제 기사화가 됐고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 SK하이닉스도 이미 과거에는 그 똑같이 NCF 공정을 썼는데, 소재를 썼는데 지금 MUF 소재로 훨씬 더 열방출, 고용량 패키지로 열방출도 개선을 시킨다. 그럼 이에 따라서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을 보신다면요, 윈팩을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16단을 공개하지만 12단 때도 3세대거든요. 3세대 거 공개할 때 수혜받았던 기업이 윈팩이에요. 그래서 윈팩이 이제 이 당시에 여기 마찬가지로 MUF와 TSV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 칩과 칩 회로를 보호하고 열 방출하고 그 웨이퍼 휨을 방지하고 그래서 붙이는 공정인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제 열 방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때 수혜받았던 게 이제 윈팩인데요. 윈팩이 SK D램 테스트 외주 비용을 두는데, 이 중에서 50% 이상을 윈팩이 담당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사업 보고서를 확인을 해 보니까 MUF 공법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 이력이 이미 2021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SK하이닉스가 윈팩이라는 기술과 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MUF 공법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서는 집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삼성전자도 어쨌든 차세대로 넘어갈 때 무조건 이 공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될 거라고 저는 99% 확신하고 있고, 이미 기사도 되고 있고, 오피셜이 뜨게 된다면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현재 HBM에서 뭐 CXL이라든지 이런 테마군들이 형성이 되는데 MUF 테마도 한번 형성되지 않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없어서 윈팩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반도체 수혜 그 보조금 수혜 관련해서 과거에 먼저 상승 이력을 보여줬던 기업이 바로 XM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칩스법 관련해서 이미 내용이 2021년에 나왔을 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고요. 뭐 테일러시 오스턴에 들어가는 거 이미 다 확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과거 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XM이 집중받았던 이유가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솔루션이랑 DB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이제 미국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제품을 납품해서 미국에 진출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국 삼성반도체랑 파나마 최대의 유통업체인 이런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 거기다 어디다? 미주 지역에다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레퍼런스와 삼성전자의 꾸준한 히스토리들을 가져갈 수 있으면 계속해서 XM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보조금과 이제 HBM에서 차세대 넘어갈 때 들어가는 MUF 공정에서 말씀드렸고요. 수혜 볼 수 있는 기업, 일단 XM 보시면 일봉 차트상 이제 저점 올리고 있죠. 거래량도 한 번씩 크게 터뜨리고 거래량 상승시키면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한 번씩 추세 파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또 눌림목을 만들었고 다시 한번 또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꾸준하게 흑자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로 봤을 때도 50억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최근에 컨센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시가총액 1,800억은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 들지 않고요. 또 칩스법 관련해서 삼성전자 뭐 지원 관련해서 내용이 나온다면 바닥권에서 큰 상승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윈팩이었죠. 윈팩도 이제 바닥권에서 현재 뭐 일단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저점을 올려가는 정도는 확인이 되는데 뭐 크게 거래량이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MUF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사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윈팩이 조금 더 집중을 받을 수 있을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보로 봤을 때 워낙 오랜 기간 바닥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있었던 만큼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다고 한다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MUFO 관련된 스토리 나오게 됐을 때 좀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최근에 뭐 사세가 그렇게 흐름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적자 규모도 어느 정도 있고 하지만 테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좋은 내용 나오면서 흑자로도 뒤집고, 삼성전자도 또 이제 MUF 관련된 스토리들 계속 내줄 수 있으면은 또 좋은 내용들 또 기대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 종목이 또 이렇게 적자라고 해서 또 너무 뭐 안 좋게 볼 것도 없는 게, 어차피 어버브 반도체가 최대 주주에 있어요. 최근에 그 어버브가 흐름이 좋죠. 계열사들도 전반적으로 저는 좋은 흐름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바닥권이라면 메리트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장에 MUF 종목들이 많이 없으니까 윈팩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현재 주식 스터디는 여기 무료 스터디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링크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도움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트렌드 있는 정보로 여러분들 좋은 수익들 꾸준하게 오랜 기간 상승장 하락장 할 거 없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급등할 때 절대 안 알려드리고, 지금처럼 시장에선 숨어있는 히든 종목들 잘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주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도움 많이 받으실 거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매일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시면 장중에 매일같이 장 전부터 장 마감, 주말까지도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니까 하루라도 빠르게 들어오셔서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스터디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